안녕하세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날 밤 11시 반에 학생들에게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2년도에 UC berkeley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현재는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포닥 중입니다. 제가 감기에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타이틀에다가 어디서부터 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명시해두고 있으니까 바로 드래그해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멘토링 참석해 줄 분의 이름은 RQ3님인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RQ님. 아까는 목소리 잘 들렸는데 지금은 좀 안 들리네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이제 좀 들리네요. 간단히 누군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계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인데 이제 그 멘토링을 올려놨습니다. 신청하기로. 아, 멘토링 신청하셨군요. 예, 여기 같은 닉네임으로 신청한 게 보이네요. 일단 뭐 그러면은 요걸 읽기 전에 뭐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1학년 때 그 정력학 때문에 그냥 유튜브 검색하다가 알게 음, 되었고, 음. 그렇게 그냥 계속 알다 보다가 이제 요즘 들어 그 올라오는 영상들 멘토링 보면서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 강의를 들으셨던 거예요? 강의는 아마 유니스터디 듣지는 않았고 음, 유튜브로 올라오는 정력학이나 그 역학 과목 좀 수강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제 강의도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멘토링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멘토링도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뭐 제 멘토링 요즘 듣는다고 했는데 뭐 재미있죠? 근데 나름 유익한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우리 그 사이트에다가 글을 좀 올려주셨는데 이거를 좀 공유를 좀 해도 될까요? 어, 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에. 네,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 글 좀 제가 그럼 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사연 좀 읽고 본격적으로 제 멘토링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길게 적어주셨는데 요게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사진을 스크린샷을 좀 해서 요거까지도 같이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 영상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한번 사연 좀 읽어볼게요. 어, 바로 질문자 이력이 들어와 있군요. 우리 이번에 멘토링 참석해 주신 분의 이력을 써주셨는데 학점이 굉장히 높으세요. 4.5 만점에 4.3.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뭐 과외 활동 같은 건데 다양한 공모전에서 일단 수상하신 이력이 있고요. 전공 관련한 거래요. 그다음에 어학 성적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SPK 대학원의 입학 요건 충족 불가. 뭔가 탭스라든가 이런 점수가 필요한데 없어가지고 뭐 불가하다라고 하는데 뭐 내용이 없어가지고 뭐 이걸 뭐 읽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볼게요. 연구 활동 같은 경우는 학부 연구생 1년을 좀 했고 실무 경험을 지금 2건 정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박, 포닥까지 할 생각이 있고 해외 유학도 생각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정출연, 기업 연구소, 기회가 된다면 교수를 희망합니다. 앞선 멘토링 항공우주공학 박사 할 거면 미국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요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연구가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다라는 얘기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큰 고민이 뭐냐면 요게 제일 핵심 고민인데 자대 진학을 먼저 한 다음에 미국 박사에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타대에서 석사를 진학한 후에 미국 박사나 타대 박사를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시고요. 앞선 다른 멘토링에서 자대 타대를 고민하는 다른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 박사에 확고한 뜻이 없다면 타대를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박사 도전은 쉽지만은 않고 포기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한국에서는 네임밸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미국 박사 도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 박사를 안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래도 자대보다는 타대를 간다는 건 자대보다 조금 더 높은 랭킹의 학교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런 좋은 학교에서, 즉 타대에서 대학원을 하는 게 네임밸류가 한국에선 존재하니까 좋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좀 얘기를 하신 게 자대 연구실 옵션 같은 경우는 연구 분야가 동그라미, 좀 전반적으로 글을 좀 읽기가 쉽지는 않네요. 근데 제가 한번 일기 이해를 최대한 해볼게요. 자대 연구실에서 연구 분야 동그라미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물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연구 분야 A 뭐 이런 거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동그라미는 무슨 뜻이에요? 연구 분야가 그 지금 마음에 든다라는 아, 이게 마음에 동그라미. 든다는 뜻이에요? 아, 오케이. 그럼 연구 분야가 A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세모를 치고 싶었는데 아, 세모가 세모를 치고 찾지 싶었어요. 못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센스가 없었네. 아, 이걸 바로 이해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센스가 없었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대 연구실에는 연구 분야가 좀 마음에 들고 타대 연구실은 연구 분야가 좀 덜 마음에 든다. 그래서 어쨌든 자대 연구실과 지금 타대 연구실 비교를 하는 입장에서 자대 연구실의 어떤 기대되는 점,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있는 거니까 기대되는 점을 보니까 학부 인턴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더 깊게 연구가 가능하다. 어, 그러니까 학부 인턴을 통해서 연구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시고, 두 번째는 학석 연계 시 한 학기를 조기 졸업을 또 할 수 있고 어, 더 깊게 연구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좀 더 일찍 수료하니까 뭐 연구할 시간이 많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박사를 희망할 경우 오히려 1번, 2번이 이제 득이 되어 실적을 쌓아 지원하기 좋을 수 있다. 이런 건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냥 본인 생각이에요? 앞서 멘토링 같은 거 많이 찾아보다 아, 보니까 오케이. 그렇게 좀 느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 그렇게 충분히 납득은 되는데 뭐 이게 뭐 정답은 아닌 거 알죠?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걱정되는 점, 그러니까 단점이죠. 이거 단점인데 이 단점, 그러니까 위에 건 장점이고, 영어에 자신이 일단 없어서 미국 박사 도전에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박사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게 하나가 있고,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학 과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고자 하는 그 학부 연구생을 하고 있는 자대 연구실에서는 뭔가 이 논문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과제를 주로 많이 한다. 이래서 연구 활동에 제약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충되죠, 말이. 근데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뭐 이게 뭐 정답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좀 칼로 이게 잘라서 딱 뭐는 뭐고 뭐 기는 기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타대의 KS를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카이스트랑 서울대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거의 간판뿐만 아니라 타대 대학원의 지도 교수를 비롯한 연구원들의 역량이 뛰어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점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을 잘 적어주셨습니다. 타대를 가는 이유가 이제 랭킹이 높다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이제 자대에 있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게 얘기한 거고, 물론 이제 자대 교수님도 물론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타대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세모랍니다. 이게 또 세모랍니다. 연구 분야가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는 항공 쪽으로 관련이 많고 산학 과제보다는 연구 활동에 좀 더 많이 중점이 맞춰져 있어서 해외 저널에 논문이 잘 나오는 것 같고, 이 위에서 걱정되는 것 3번이 이런 것, 우수한 학생들과 좀 학문적인 고민을 통해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장점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제 멘토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제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하셔가지고 되게 편하네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타대 연구실에 마음에 드는 연구 분야가 좀 있나 보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좀 비교적 연차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뭐 조교수나 뭐 이런 건가 보죠. 그다음에 학부 연구생 때 했던 활동 등이 도움이 될지라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서 다시 교육을 받고 적응하기에 시간이 소비된다.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배워야 된다. 이제 새로운 환경적인 얘기를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미국 박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대략 석사 과정 1년 반 만에 새로운 연구에 실적을 내야 되는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박사를 지원할 때 석사 4학기 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년 반 안에 나오는 성과를 갖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지금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추가 질문으로는 박사 졸업 정도 연구자가 되었을 때 학교의 네임밸류가 크리티컬하게 작용할까라는 것.
랭킹의 중요도를 좀 물어보셨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는 거 당연히 우선시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게 뭐 취업 같은 거 할 때 자대를 진학할 때 이제 제약이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학석 연계를 해가지고 11학기라든가 12학기 졸업을 선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학사 석사를 연계를 하면은 보통 8학기에 학부를 딸 수 있는데 석사를 3학기 또는 4학기 때 졸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11학기 졸업이라고 하는 반학기 일찍 졸업해서 미국 박사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용기 있게 자기의 고민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뭐 제가 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신 분이라 사실 멘토링하기에도 좀 편할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좀 뭔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실제로 이렇게 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 좀 두렵기도 한데 한번 하나하나씩 고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고민이 이거거든요. 자대 진학을 한 다음에 미국 박사 갈 거냐, 타대 간 다음에 미국 박사 갈 거냐. 이게 일단 제일 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이 학교의 네임 밸류. 이런 게 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는 일찍 졸업하는 즉 학석사 연계의 뭐 기대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좀 얘기를 좀 해보죠. 맨 처음에 봤던 게 되게 인상 깊네요. 그 제가 좀 대충 말을 했는데 항공 우주 분야에서 제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성공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학점은 높은데 제가 무슨 학교인지를 몰라서 뭐 자대로 가냐 타대를 가냐라고 하는 평가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들 앞에 얘기하기는 힘들 테니까 그 줌에 보면은 저한테만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채팅으로. 그걸로 본인의 학교를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다리는 동안 우리 현섭 씨께서 공부 비법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어, 우리 이건희 회장이나 아니면은 돈 많은 사람들 백종원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돈 버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 알려줄까요? 그거랑 똑같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본질을 추구하고 최선을 다하면 다 그 노력한 대비 다 이제 돌아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시간을 쏟으시면 돼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 빨리 알려주세요. 예. 그분이세요. 그 오픈 채팅으로. 예, 저한테 오픈 채팅방으로 해서 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구나. 예. 너무 많아. 요번에 멘토링 신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일단 학교는 나쁜 학교가 아니에요. 뭐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고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오케이 일단 그렇다고 치면 자 내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이걸 답변하기 전에 일단 제일 Q0부터 합시다. 그 미국 유학 왜 가고 싶어요? 거의 항공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네. 국내에서 항공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국방과학연구소 정도가 거의 좀 제한적이고 연구가 음.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 그래도 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이 분야는 미국이 선도하고 있으니까 음. 그래도 미국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말투가 날카로워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뭐 우리 RQ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난 진짜 내 친동생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저의 멘토링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오히려 더 솔직하게 좀 날카롭게 제가 좀 얘기를 할 거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학부 인턴을 지금 했거든요. 한 1년 정도? 이게 무슨 연구 하셨어요? 여기서? 이게 항공 쪽이랑 관련이 있는 어, 거예요? 거의 없다, 엮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계과 관련된 연구예요? 네, 근데 맞습니다. 항공 쪽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좀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본인이 경험해 본 게 아니잖아요. 이 연구 환경이 국내보다 미국이 나을 거라고 하는 게 혹은 국내가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게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제 얘기가 100% 본인에게 적용된다는 건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항공 관련된 연구를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 음, 항공 관련된 연구에는 펀딩이 없어서 지금 받아올 연구가 어렵다라고 음, 해서 그 관련 연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 교수님한테. 그 다음에 본인은 일단은 항공 관련 연구를 경험해 본 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는 항공 관련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과를 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주항공공학과라든가 우주항공공학부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 학교에? 네, 아, 있습니다. 있어요? 그 학교에? 있는데 다른 과입니다. 다른 과예요? 네, 기계공학과랑 그 과랑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만약에 자대로 간다고 했을 때, 즉 이 연구 분야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요거는 하면은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항공으로 바꿀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저 연구실은 기계과 연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무슨 연구실이요? 아, 이건 기계공학과의 기계과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이에요? 네, 무슨 연구하는 곳이에요? 분야가 말씀드리기가 왜 그렇게 좀 그런가? 아니 뭐 하도 많아가지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보내주신 그 개인 정보 보내주신 걸 확인하면 되긴 하는데 잠시만요. 아니 그냥 뭐 이 정도는 그러니까 학교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럼 기계과 연구인데 이게 한국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과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은 프로그램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면은 네, 메카니컬 엔지니어 들어가서 뭔가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걸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어, 저희 연구실의 기계과에서도 그 항공우주 쪽이랑 관련된 연구가 있어가지고 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유학도 그 부분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어쨌든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약간 제어, 뭐 유체, 뭐 이 정도 느낌이라고 치면요. 네, 뭐 이게 항공 우주에 도움이 당연히 되고 연관이 깊은 분야인 건 맞는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 항공 우주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기계공학과가 아니라 항공 우주 공학으로 이제 마치 박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네, 분야를 우선시 해가지고 그냥 이쪽 유체 제어 이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굳이 제가 항공우주공학이라고 특정 짓지 않고 기계공학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약간? 기계공학의 유체 쪽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음, 보면. 오케이. 그러면 딱 항공우주공학일 필요 없이 나중에 미국 박사도 기계공학으로 갈 생각이고 뭐 일반적으로 연구 분야는 약간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유체라고 할게요. 그냥 그 분야를 뭐 유체에 관련된 걸로 할 거다. 약간 이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다음에 연구 분야 이게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학부 연구실 하면서 뭐 하셨어요? 뭐 물론 기업 아, 기- 산학과제 이 실무 경험이 이 두 건 있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를 도맡아서 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3학년 때 한 것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23년 때. 네,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한 걸 이제 3학년 1학기 때부터 뭐 지금까지 한 거일 텐데 뭐 하셨어요? 뭐 약간 여기서 연구한 걸로 논문을 뭐 쓰거나 뭐 학회를 나간 거나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음. 결과가 다 안 나와서 음. 아마 계속 있으면 학회하고 논문이 나올 것 같은데 음. 이제 학부 연구생 하면서 그 기본적으로 툴 사용하는 걸 거의 많이 배우고 이제 음. 실험적인
것도 다 배우고 음, 이제 그런 거는 툴이나 실험적인 거는 다 이제 쓸 수 있고 이제 계속 결과를 내고 결과는 거의 다 나왔는데 음. 아직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가공하는 게 아직 덜 됐습니다. 근데 되게 대단하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막 이렇게 연구하고 누가 뭐 시켰어요? 학부연구생 하라고? 아닙니다. 왜 시작했어요? 학부연구생? 재미없는데 이런 거. 아, 원래 근데 항공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음, 기계과로 온 거라서 음, 이제 입학부터 석사를 생각하고 있어서 음. 학부연구생은 해야겠다 해서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구나. 되게 대단하세요. 학점 관리도 꾸준하게 이거 학부연구생 또 1년 하면서 전공 과목 다 들으면서 이거 4.3 저는 정확한 학점을 알고 있는데 뭐 거의 4.4에 근접한 학점이고 되게 대단하신 것 같은데 수고가 되게 많으시고 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쨌든 본인이 연구에 대한 건 진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좀 더 궁금한 게 이게 굉장히 분야가 확고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공학 연구하고 싶다도 아니고 항공우주공학에서 쓰일 수 있는 연구를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항공우주공학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유가? 항공우주 분야를 물어보신 건가요? 네, 지금 연구실 뭐 분야를. 둘 다요.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항공우주랑 관련이 있는 거. 이거 네. 항공우주공학을 연구하고 싶은 동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 커리어로서. 항공우주로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이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는데 그래서 그, 그 외적으로 이거보다 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음, 지금 한 거의 어릴 때부터 십몇 년간 그냥 계속 항공 쪽으로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음, 또 그렇게 계속 연구실도 찾던 중에 지금 분야가 또 재밌게 마음에 들어서 아직 다른 분야에 대해 접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분야가 제일 흥미가 있다고 느껴서 아직까지 계속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좀 궁금한 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제가 이렇게 물어보긴 했는데 항공우주공학을 연구하고 싶은 이유라기보다는 항공우주공학과를 좀 관심이 있는 이유 뭐 이런 걸로 물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연구랑 또 항공우주공학을 실제로 한다라는 건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부만 나와서 회사를 가도 항공우주공학 쪽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굳이 연구자가 될 필요가 없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또 직업적으로는 정출연 연구소 그다음에 교수까지도 희망한다고 얘기한 걸 보면 굉장히 연구의 뜻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 연구직을 희망하는 이유죠. 네. 원래는 보통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석사 취업으로 충분히 국내에서는 석사 취업으로도 R&D 쪽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제 논문이나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약간 흔히 말하는 SCI 논문급의 보통 한국 논문이 AIAA라고 논문 저널이 있는데 그 논문 저널을 읽다 보니까 이제 이 저널에 논문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그 논문을 읽으면서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느껴서 석사까지만 하면 이런 나의 이해도가 별로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박사까지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한 번에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구직을 동경하는 이유가 좀 더 근본적으로 필요해요. 연구직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연구직 돈도 네, 굉장히 못 벌고 되게 재미없고 이 세상에 되게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뭐 그냥 뭐 논문 같은 거 쓰는 사람들 멋있어 보여가지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사실
네. 저는 약간 멘토링을 할 때 연구직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연구직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우리 알큐님처럼 연구직을 굉장히 희망해요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돌다리도 어쨌든 두드려보고 건너면 좋잖아요. 아직 약해요. 연구직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연구하는 게 재미있어요? 학부 연구 해보니까? 네. 그래요. 연구하는 것 자체가 좋아요? 네. 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러니까 아예 안 풀리는 분야에 대해서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결국 조금이나마 좀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는 이해를 했다라고,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괜찮게 느꼈고, 제 음, 박사 진학을 결정하게 된 거는 음. 석사 동안 2년 동안에 열심히 한다 해도 그런 모든 거를 이해하기에 되게 부족하다라고 지금 학부 연구생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박사를 해도 이해하는 게 없을 텐데. 박사를 하면 더 알걸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뭐 어쨌든 배움에 대한 갈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보니까 배움에 대한 좀 갈증이 있으신 것 같고, 더 알고 싶고 어떤 학문에 대한 좀 욕심도 좀 있으시고 욕구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배우는 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장려하는 바고 한 번씩 이렇게 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들이고. 그럼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오케이, 본인이 이제 뭐 R&D 같은 걸 희망하고 R&D를 하려면 석사를 해야 되는데 석사 자체로는 아는 게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박사를 하고 뭐 이런 거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꽤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진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존중하고 그 말씀하시는 거를 다 깊게 새겨 듣고 있는데, 이게 또 미국 유학을 굳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도 사실 좋은 학교가 많으니까, 뭐 펀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항공우주 쪽은 그렇게 R&D 비용이 또 많이 안 깎였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그런 연구 분야에 비해서 물론 뭐 이번 2024년에 많은 변화가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산업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문이기도 하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가고 싶은 이유가 그냥 단순히 막 찬란한 어떤 그 미국 취업에 대한 꿈, 뭐 아니면 미국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 이런 거예요? 아니면 미국에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좀 본인만의 이유가 좀 있어요? 전자와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저도 음, 미국 유학에 대해서 그런 명확한 뜻이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아직까지는 없다. 근데 막연하게 그냥 한번 만약에 박사를 하면은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욕심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런 욕심과 더불어 음,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항공우주공학과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보통 기업체 입장에서는 ADD나 서천에 있는 음, 항공우주산업 거기 연구소가 거의 음, 제한적으로 이제 인데, 이제 그 두 개에서 연구하는 것도 미국에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후발주자로 나가고 있는 부분에 음. 대해서 이제 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본인이 이제 미국 박사를 짚어 놓고 이제 커리어를 짜느냐, 아니면은 미국 박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고려를 하고 짜느냐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텐데, 미국 박사에서 사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다든가 연구를 잘한다도 뭐 기본 중에 기본이겠지만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혹시 본인 영어는 잘하세요? 그렇게 잘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왜 제가 이걸 또 왜 여쭤봤냐면, 그
영어 점수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위에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점수가 없는 건지 그냥 바쁘셔서 못한 건지 아니면 영어를 원래 좀 잘 못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어요. 시험 적으로는 토익 850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못하시지 않는데요? 어, 이제, 네, 근데 아직 영어가 그렇게 익숙하거나 이렇게 친근하지 않습니다. 뭐 근데 그거야 뭐 가서 뭐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약간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하는 편이세요? 그런 거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너무 뭐 저는 미국 가는 거 적극 권장해요. 그럼 미국 가시는 게 맞고 지금 댓글에서 채팅창에서 우리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뭐 AI님인가가 얘기해 줬는데 시민권자가 아니면은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항공우주공학 취업이. 그래서 아마 가자마자 바로 NIW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좀 철저하게 돼야 돼요. 혹시 시민권 없으시죠? 네, 시민권 있고, 저도 이제 약간 서치를 해보던 중에 음, 항공우주공학 분야가 국방 쪽이랑 연관이 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영주권자한테도 취업을 제한하는 게 많아서 또 시민권자한테만 주는 영주권도 안 되고 시민권자만 하는 직무가 많은 R&D 쪽으로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음, 그런 부분에 아직 깊게 서치는 못했지만 음. 약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국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물론 뭐 미국에서 가면 또 다 NIW 하고 또 비자 신청해가지고 또 어떻게든 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굳이 뭐 나사나 뭐 이런 데 안 가도 뭐 관련된 산업으로는 또 충분히 또 가니까 뭐 저는 뭐 그게 뭐 엄청 크리티컬하다고 보진 않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있으면 굉장히 또 유리하게 작용하니까 좀 여쭤봤고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지금 얘기를 쭉 해보니까 뭐 일단 연구직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꽤 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동기라든가 학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건데 학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학석 연계로 한 학기 뭐 일찍 졸업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뭐 한 학기 졸업 먼저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다 해요.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자대 진학에서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학석 연계를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요 위에서 이제 장점 얘기하시는 거를 좀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학부 연구했었던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랑 연구에 대한 깊이 얘기, 그다음에 일찍 졸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게 이제 결국은 실적 쌓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학부 인턴을부터 해서 연구 실적에 대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일찍 졸업한다라는 건데 일찍 졸업하는 거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어차피 2024년도에 1학기가 되면은 본인 뭐 학석 연계해서 뭐 9학기를 하시든지 석사 1학기가 하시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2024년 2학기 때는 석사 2학기가 되실 거고 2025년도 1학기 때 석사 3학기 혹은 이게 이제 11학기 돼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2025년도 2학기 때는 석사 4학기로 졸업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들 졸업 준비하면서 유학 준비해요. 이게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다 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아니면은 이게 타이트해서 이거를 유학 준비를 미리 안 하는 거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왜냐면 다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힘드니까 2026년도에 좀 2년도 전체를 약간 좀 연구원 같은 걸 좀 하면서 유학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7년도에 이제 박사 뭐 9월에 박사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지금 연구원으로 일하는 게 다 경력이 처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스펙이 좀 더 많아지고 논문 실적이 많아지니까
뭐 좀 더 좋은데 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건 사실일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연구가 1년 더 한다고 해서 논문이 하나 늘어나고 두 개 늘어난다고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석사 4학기 이거 하면서 그냥 유학 준비하라고 해요. 다들 그렇게 해요. 다들. 뭐 우리나라 뭐 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런 걸 좀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1년 더 한다고 해서 논문 한두 개가 나오냐 안 나오냐의 싸움이라도 쳐도 그 논문 한두 개 때문에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주립대 갈 거 하버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하버드나 MIT나 이런 데는 스탠포드나 뭐 버클리나 이런 데는 소위 말해 진짜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뭐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1년 정도 연구 좀 더 해가지고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좀 더 준비해가지고 해서 내가 이걸 잘 된다? 이거 뭐 예측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같은 소리로 이 뭐 한 학기 더 일찍 졸업해서 뭐 한 학기를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뭐 유학 준비한다. 그래서 뭐 랭킹이 올라간다. 뭐 도움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대 진학하는 장점이라고 적어주신 것 중에 학석 연계로 일찍 졸업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이거 말고 익숙한 환경, 예를 들면 뭐 교수님, 아니면 뭐 연구실, 아니면 뭐 친구 관계, 아니면 뭐 사회생, 뭐 이런 어떤 내가 뭐 자취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뭔가 더 학점 관리라든가 기타 잡일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뭔가 연구에만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글쎄 뭐 그게 엄청나게 또 크리티컬한 건 아니고 또 하면 또 다 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친구들 중에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논문이다 뭐다 연구 이거다 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당연히 본인의 그 연구에 대한 어떤 열정이겠죠. 연구에 대한 열정이 제일 중요하겠지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진짜 유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 뭔가 유학 특히 어드미션에서 이거는 사실 이거라기보다는 사실 컨택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가 컨택입니다. 근데 이 컨택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연구 실적도 있어야 되고 연구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되고 좋은 학점도 있어야 되고 좋은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이게 결국 중요하다 이런 건데 결국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거는 컨택이거든요. 근데 이 컨택에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연구 실적 아니면 연구에 보통 어떤 본인의 동기 열정이라겠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뭐 연구 인맥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중요한데 이 연구 인맥을 좋은 학교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좋은 연구 인맥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 왜냐하면 좋은 학교에 조금 더 그래도 유학을 많이 갔었던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본인 다니고 있는 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친구 중에 유학 가는 친구 있어요? 다이렉트 저는 PhD로? 다이렉트는 아니고 PhD로 가신 선배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네, 이런 데 비해서. 그러니까 그게 무시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교수님은 비슷비슷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카이스트나 아니면 뭐 연대 고대나 아니면 뭐 기타 국립대들의 교수님들의 스펙은 다 훌륭합니다. 정말 다 훌륭하신 교수님들밖에 없어요. 그 교수님들은 다 비슷비슷해. 다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포닥하시고 다 대단하신 분들인 건 사실인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지. 내 친구, 내 연구실 후배, 내 연구실 선배, 아니면 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뭐 이런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울대랑 카이스트에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자대가 무조건 뭐 미국 박사 준비하기 좋다 나쁘다 이건 아니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지금 학부연구생도 1년 하고 있고 2024년 올해에 1년 정도 더 해가지고 논문도 나오고 거기서 석사 더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논문도 나오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저라면은
그럼 뭐 유학도 중요하지만 뭐 여러 가지를 또 이제 경험도 해보고 친구들이랑 또 이제 새로운 인맥도 좀 쌓아보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도 해보고 이런 어떤 하나의 과정을 좀 연습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타대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정답은 없는 건데 이거를 뭐 굳이 이거는 이 정도의 점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거고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근데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석 연계에 대한 거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뭐 연계를 하든 말든이라 한 학기 졸업 일찍 하든 안 하든 저는 뭐 그렇게 별로 큰 상관은 없는 것 같고 굳이 만약에 자대 진학이냐 타대 진학이냐를 결정할 때는 저는 요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쓸 것 같아요. 차라리 이 학부 인턴 때 했던 거를 꾸준히 잘 해서 한 2년 정도만 더 투자했을 때 연구 포텐이 좀 실적 포텐이 좀 터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그래도 좀 SOP라든가 아니면 뭐 컨택이라든가 이런 걸 또 좀 하려면은 내가 익숙한 공간에서 또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플러스 요인들을 좀 볼 것 같고요. 그게 아닌 이상은 뭐 그냥 타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붙고 고민해야 돼가지고 지금 뭐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반대로 낮은 대학일수록 유학에 필요한 학점과 연구 역량을 갖추기는 쉽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경쟁이 좀 덜 치열하니까 뭐 그런다고 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까놓고 해서 대학원 때 학점 못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교 때 대학원 때 뭐 대학원 학점 그 공부를 안 하면은 B인데 공부를 하면 다 A뿔 다 받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좀 핑계라고 생각하고 다 뭘 하든지 간에 하면 다 받을 수 있고 어 그다음에 연구 역량 갖추기 쉽다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이게 잘했냐 타되냐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알 거예요. 학부 인턴 때 했던 거를 잘 시너지 삼아서 유학 준비하기가 쉽냐 안 쉽냐 요거를 판단하면 되는 문제예요. 혹시 요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자대를 진학하면 음, 이때까지 했던 1년이랑 이제 툴이랑 보통 실험을 세팅하고 이렇게 뽑는 거를 배우는 거랑 반년 정도 배웠던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음, 이득이 있어서 그뭐 올해든 내년에든 이렇게 좋은 실적도 나올 걸 기대할 수 있는데 음, 이제 이거와 이제 반대되게 타대를 갔을 때는 또 이제 뭐 툴이든 그런 거를 또 적응하는데 시간도 있고 또 보통 제가 다른 타대도 여러 군데 그 가신 선배들이 계셔가지고 음, 그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차피 타대도 이게 랩바 랩이라고 또 음, 좋은 랩이 있고 또 그런 랩이 있는데 음, 그 선배들 말씀에서도 오히려 여기 카이스트 서울대보다 우리 학교 애들이 더 실적이 좋을 때도 많은 것 음, 같다라고 이것도 상황에 따라 또 연구실마다 다를 수 있어서 되게 음, 타대도 좋을 수 있는데 좀 방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음. 어, 일단 좀만 더 얘기해보고 나서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은 박사를 졸업한 이후에 연구자가 됐을 때 학교의 네임밸류가 크리티컬하게 작용할까요?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박사 취득 학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 제가 자대를 가고 나서 그 미국 유학을 만약에 성공을 했을 때 그 박사는 미국에서 졸업을 했는데 석사가 자대일 때를 만약에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네. 아, 그러니까 최종 학위가 중요한, 그러니까 최종 학벌이 중요하냐를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뭐가 중요하다는, 뭐에 뭐가 영향이 있냐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그 박사는 최종 학력이 아니라 그 전에 석사 학력도 이제 높으냐 낮으냐에 대해서 중요한가를 여쭤본 겁니다. 박사 어드미션을 받을 때, 박사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 포닥이든 연구자가 됐을 때 과거 이력에서
이제 석사가 어디에 졸업했는지 그게 뭐 왜 중요하지? 크리티컬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 석사나 학부가 중요하냐 이거 얘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박사 네, 졸업하고 나서 뭐 포닥을 하든 취업을 네, 하든 뭐 교수 임용을 하든 학부 및 석사 학교 네임밸류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네. 아 근데 중요하죠. 중요한데 별로 뭐 우리나라야 많이 보는데 뭐 그렇게 나중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어 사람마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답변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기는 한데 아마 우리나라에선 중요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부 학벌을 볼 거예요. 무조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 질문하신 RQ님께서 MIT 박사를 나왔어도 학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라고 해야 돼? 뭐 중앙대다. 뭐 그럼 그 중앙대라고 하는 게 볼 겁니다. 다. 근데 그게 중요하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결국 경쟁하는 거는 박사 때 했던 연구 분야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연구 역량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리더십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리서치 네트워크와 이런 걸로 경쟁을 하는 건데 뭐 굳이 학부 학벌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뭐 저는 이상적으로는 다 그렇게 들리는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좀 보긴 보죠. 뭐 같은 뭐 예를 들면은 똑같은 지원자라고 하면은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학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죠. 그건 뭐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 윗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근데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죠? 어차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석사 때문에 그런 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석사라도 한 번 더 바꾸면 좋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것도 있는데 안 바꿨을 때 이제 디메리트가 왜 있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글쎄 뭐 근데 나는 뭐 그런 게 저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라면 좀 어려운 질문인데 뭐냐면 저는 저가 생각하는 거랑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뭔지 뭐 모르니까 일단 요거 질문하기 전에 세 번째 거 좀 볼게요. 요거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는 의미 없다. 그것까지 네네, 이해하시겠죠? 요건 저는 하나도 네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한 학기 일찍 졸업해서 못하는 사람이면은 한 학기 더 있어도 힘든 거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너무 쉽고 요 얘기를 좀 해보자. 학벌 학벌 중요합니까? 학벌이 중요한가? 학벌 내가 독일에서 사니까 가끔 이제 우리 막스 플랑크에 일하는 애들 뭐 이탈리아에서도 오고 뭐 프랑스에서도 오고 뭐 벨기에에서도 오고 뭐 미국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나 물어보지 않거든요. 걔네 어디 학교 나왔는지 뭐 관심도 없어요. 미국에서 애플 일했을 때도 뭐 같이 인턴하던 애가 뭐 어디서 박사하고 있는지 뭐 얘가 뭐 알고 보니까 스탠포드에서 하고 있고 뭐 알고 보니까 뭐 미시간에서 하고 있고 뭐 알고 보니까 워털루에서 하고 있고 뭐 이런 건 알게 되는 건데 관심이 없습니다. 나 어차피 내가 하는 일에만 잘 도와주면 되는 거라서 이 사람이 어느 학교에 나왔는지 뭐가 I don't care. 뭐 관심이 없습니다.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벌 뭐 이런 거 따지는데 우리나라가 따지니까 안 따질 수도 없는 건 사실이죠. 근데 진짜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덜 중요해질 거예요. 아니 뭐 대학도 안 가는 시대에 무슨 학교 학벌을 따지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뭐 석사나 뭐 학부 학벌이 뭐 어찌됐든 간에 최종 박사 학위를 뭐 MIT에서 뭐 땄든 스탠포드에서 땄든 버클리에서 땄든 간에 그 사람이 논문도 정말 굵직굵직한데 많이 쓰고 연구 역량도 훌륭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도대체 뭐 어디서 박사를 땄냐가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다 정성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드니까 미국에서도 당연히 뭐 MIT를 나왔다든가 뭐 이러면 뭐 하버드나 뭐 프린스턴을 나왔다 그러면 뭐 다 알죠. 다 걔네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중요하기는 한데 내가 봤을 때 1차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박사를 어쨌든 미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고민을 할 에너지를 그냥 미국 박사를 좀 더 잘 가기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안 쓰기는 힘들지. 안 쓰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왜냐면 이게 또 바꿀 수 있으면 충분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그 지금 학부 인턴 1년 연구한 거에서 셋업을 해가지고 뭐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 뭐 석사 2년 동안 논문을 쓰면은 뭐 얼마나 논문을 쓰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운이 좋아서 또 타대 연구실을 또 잘 들어가면은 이미 셋업돼 있고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공간에서 본인이 여태까지 쌓아놨던 연구 스킬과 경험을 바탕으로 포텐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굳이 이게 뭐 학부 인턴을 했었던 곳에 무조건 석사를 하는 게 논문 실적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걸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논문 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이 자대 연구실 같은 경우는 산학 과제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문 페이퍼를 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뭔가 기업 과제 같은 걸 많이 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 기업 과제를 잘 하면은 논문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게 국내 논문 2편이래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국내 논문 2편은요. 물론 논문이긴 하지만 분야마다 다를 수 있긴 하지만 SCI 논문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사실 좀 CV에 쓰기도 조금 민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항공 쪽으로 더 해외 저널 논문이 잘 나올 수 있는 이제 타대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알아요. 왜냐면 본인이 지금 저한테 다 오픈을 못 했으니까. 그걸 제가 물론 오픈을 뭐 개인적으로 했지만 제가 그걸 다 보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내가 본인 지금 어디 학교 다니는지 알잖아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죠. 듣고 계세요? 네네. 네. 나라면요. 일단 여름 때 카이스트를 지원해서 붙고 나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기계과로 가실지 뭔지 모르겠지만 카이스트 지금 학점도 굉장히 훌륭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네. 나라면 카이스트 지원합니다. 이거 안 하는 건 바보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대로 가는 건 가더라도 일단 저라면 카이스트를 지원하는 게 맞아요, 서울대나. 음. 왜냐? 혹시라도 진짜 미국 박사가 불발이 됐을 때 차라리 카이스트나 서울대에서 박사를 따면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산업으로 가기도 훨씬 쉬워지는 거는 뭐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 빌어먹을 나라의 환경이 이런 거니까 그런 거고, 나는 이런 거는 도전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카이스트를 붙었는데 안 가더라도 항상 본인이 내 위치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거를 항상 지향해야지 본인의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냉정하게 본인이 서울대학 혹은 본인이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연대나 고대학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이게 연대나 고대라고 해도 저는 웬만하면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한번 지원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서울대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펀딩 규모 자체가 카이스트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되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본인의 스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학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카이스트를 저라면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붙고 나서 고민할 것 같아요. 이걸 지원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저는 또 다른 회피라고 보여져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지금 미국 박사 준비할 거고 이 연구를 할 거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지원 안 하실 거예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제 멘토링에도 한 2, 3년 전에 그 KSY님인가? 하여튼 그분이 자기 서울대로 그러니까 미국 유학 가고 싶은데 서울대로 지금 석사를 갈까 자대에서 할까 고민이다. 난 똑같이 얘기했어요. 서울대 가라고.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자대에서 석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본인이 확신이 있으면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본인이 도대체 뭐 어떤 연구를 하고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학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를 가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프로젝트, 조금이라도 더 좋은 페이퍼를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학점이 좋고 하면 나라면은 지원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본인의 이렇게 대화도 해보면서 성격을 좀 이렇게 좀 보니까 이런 거 싫죠.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약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가는데 논문 실적이 중요한 건데 또 이런 거 뭐 어학 성적 따고 뭐 하고 하면은 다른 거에 또 방해되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난 미국 유학을 워크숍에 갈 거면은 이거 올인해가지고 학부 인턴 하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해서 석사도 해가지고 난 유학 갈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약간 그냥 수학 성적은 이제 열심히 준비하는 거는 음, 수학 성적보다 전 논문 실적 부분에 좀 1순위를 생각하고 있어서 음, 이제 그것만 봤을 때 그냥 객관적 그냥 제 입장에서는 이제 타대가 기간이 짧다 보니 그거보다는 자대가 좀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타대도 보통 그 선배님들 이게 저희 대학교에 음, 이제 석사를 가신 분들이 음, 보통 석사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박사 1학기나 박사 2학기쯤에 논문 투고를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리셋 받든 계속 진행을 해서 어차피 SCR급이 나온다고 이게 연구하는 기간이 1년 반 정도 될 수 있고 이제 논문 투고는 그 뒤에 이어지니까 그 미국 유학을 할 당시쯤에 그 제 입장에서는 성과가 없다라고 성과가 없을 수도 근데 그건 아무도 있다라고 몰라요. 생각을. 그냥 아무도 네, 몰라요. 그거 맞습니다. 예, 네.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논문이 언제 나올 때 아직도 지금 논문 리비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제출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어떻게 뭐 확률 싸움인 것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본인이 알걸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미 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땐 본인은 좀 답이 있는 것 같아. 나랑 멘토링을 하면서 하기 전에 또 하면서도 계속 답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본인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뭘 얘기를 해도 솔직히 좀 잘 안 먹힐 겁니다. 근데 저라면은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석사 해가지고 미국 박사 가는 거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게 나중에 또 교수를 또 희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학교에서 되게 석사도 하고 학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미국으로 또 박사를 가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또 좋게 또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한국으로 리턴하게 됐을 때 나중에 모교로 돌아오면 얼마나 그것도 또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뭐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갔다가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석사를 갔다가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한국으로 리턴할 때 어쨌든 모교는 지금 본인이 학교 다니는 그 학부일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모교라고 할 때는 학부 출신의 학교를 얘기하니까 물론 뭐 카이스트도 당연히 되긴 하겠지만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정말 영구적으로 학부 인턴 했던 곳에서 진짜 내가 한 1년, 2년만 더 하면은 정말 시너지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정말 뭐 5가 되고 6이 되고 이런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이 분야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 분야는 내 연구실에서밖에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고집이 없다면 저는 굳이 이거를 카이스트를 지원 안 할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연구적으로 카이스트가 혹은 서울대가 주는 이점이 크다고 보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저도 뭐 솔직히 무슨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각 학교가 정부로부터 받은 펀딩의 규모를 뭐 일일이 통계적으로 다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냐면 그냥 박사 따고 취업하는 애들한테 계속 만나면 물어봐요. 뭐 야 어느 뭐 학교가 중요하니? 뭐 아니면 뭐 카이스트 박사가 뭐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게 물어봅니다. 취업할 때마다.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카이스트 박사하는 애들이 수월하게 취업도 하고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정보나 네트워크도 있다 보니까 유학 준비도 잘 해요. 제 친구 중에서도 물론 뭐 제 친구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한국에 뭐 어떤 학교 나왔다가 카이스트로 석사 가서 거기서 유학 준비해가지고 또 유학 가서 지금 뭐 거기서 결혼하고 잘 정착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항상 저는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 계속 본인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난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2024년도 1월이고 1, 2월이고 아직 한 5달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학부연구생 했던 연구 같은 거 잘 정리해가지고 그거 바탕으로 카이스트나 이런 데 석사 지원해서 붙고 그럼 카이스트 석사 하면서 그 학부 인턴 때 했던 연구 잘 정리해가지고 그거 논문 쓰면 되잖아요. 그거 한 편 정도 잘 정리해서 하나 내고
새롭게 2년 정도 석사 시작하면서 논문 한두 편 써가지고 그거 바탕으로 유학 가면 되지 뭐. 유학 갈 때 꼭 논문 없어도 다 가요. 사람들이 무슨 뭐 논문이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붙은 애들 보니까 다 논문이 있긴 하더만, 뭐 보니까 뭐 자기가 이번에 뭐 MIT를 붙었다 이런 애들 보니까 다 논문이 되게 많던데, 뭐 없어도 가는 경우가 있긴 하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항상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그 과정을 좀 경험해 보는 게 항상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번 자대 진학한 다음에 미국 박사를 갈 거냐, 타대 석사 진학한 다음에 미국 박사를 갈 거냐, 혹은 타대 박사를 갈 거냐, 이거는 본인이 결정할 건데, 최대한 학부 인턴 때 했던 것의 시너지와 그다음에 본인이 조금 더 석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효과를 한번 스스로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학교의 네임밸류가 크리티컬하게 작용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 보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학부 학교는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석사를 중간에 뭐 카이스트에서 했냐, 서울대에서 했냐, 아니면 본인의 학교에서 했냐, 이것 갖고 본인의 어떤 뭐 박사의 어드미션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나중에 뭐 취업을 하거나 그럴 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본다고 하면은 최종 학위, 그 다음에 학부 학위 정도는 볼 겁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적으로는 안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요즘 다 정성적인 평가가 다 되고 있잖아요. AI나 이런 걸 활용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걸 못하니까 줄 세워가지고 학교별로 점수 내어가지고 엑셀로 필터링하고 뭐 이랬던 거지만, 요즘 뭐 AI 뭐 인적성이나 뭐 이런 걸로 다 정성적인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나중엔 여러분들 머릿속에 칩 심어놓고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걸로 판단할 텐데, 그런 정도면은 점점 학교에 대한 네임밸류가 안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학교를 왜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학교 나왔는지 궁금하지도 않다니까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건 있어. 나도 이번에 막스 플랑크에서 같이 프로젝트 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걔 박사과정이에요. 근데 걔가 되게 똑똑해. 터키애인데 되게 똑똑해. 딱 보면 알아. 딱 너무 똑똑함이 막 묻어나. 근데 안 물어봤지. 얘네들이 뭐 얘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터키 출신이라는 것만 알았지.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쭉쭉 내려보니까 걔가 또 미국에서 프린스턴을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많아요. 똑똑했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좋은 학교네,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매플에서도 인턴 중에 똘똘한 애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걔는 또 MIT 나왔더라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뭐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되니 그런 경우가 있어도 뭐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에서 현재 취업을 한다고 하면 더더욱이 그냥 본인이 연구 분야에 대한 피트를 볼 겁니다. 그 연구 피트 얼마나 잘 맞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리고 그 항공우주 쪽은 또 워낙 워낙 그 산업 자체가 좀 보안이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영주권 빨리 처리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게 안 되면 애초에 취업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 좀 길게 얘기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카이스트 지원 안 할 거죠? 보니까 안 할 것 같아. 어,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약간 어, 저는 이제 카이스트 지원하는 거에 자대에 있다가 지금 연구실에 있다가 가는 게 약간 교수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음, 그것 때문에 그 혼자서 잡힌 일단 결정을 거구만. 하고자 했는데 그걸 계속 제가 결정을 못 내려서 그러니까, 교수님한테도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약간 계속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쫄지 마세요. 그거 본인의 권리야. 그 본인이 학부 인턴을 거기서 했다고 해서 석사를 무조건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교수님마다 우리 연구실에서 학부 인턴을 하려면 무조건 석사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고, 본인이 그 원칙에 대해서 수락을 했다면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배신이지. 그냥 네, 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지금 고민 중이었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 학생 그 잡고 있는 교수도 솔직히 찌질한 거고 그거는 본인이 좀 주체적으로 좀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아니 본인이 그 학교 나와가지고 조금 더 좋은 학교나 연구 환경도 한번 미국 가기 전에 경험해보고 싶은 건데 그걸 막을 교수가 누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서울대다, 뭐 자대에서 해도 돼. 뭐 고대나 연대다, 뭐 성균관대, 뭐 한양대다 잘 모르겠어요. 뭐 랭킹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뭐 해요. 자대에서 해도 돼. 본인 학교도 좋은 학교기 때문에 해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매 스텝마다 좀 더 나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학점도 좋고 연구 경험도 충분하고 이런데 그거를 지원을 아예 안 한다. 마치 뭐 교수님한테 미리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석사를 여기서 좀 해야 될 것만 같다라고 하는 미안한 감정 때문에 지원 자체를 안 한다라고 하면 난 솔직히 납득을 못 해요. 그런 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예, 그럼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 본인이 그 교수님한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원을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고민해 보세요. 정답이 없어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자대에서 한다고 논문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타대로 간다고 해서 논문이 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그냥 선택하고 싶은 거를. 근데 저라면은 카이스트 일단 지원해서 붙고 나서 한번 더 고민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네. 네, 이제 그 카이스트를 만약에 내게 된다면 지금 컨택을 해야 될 시기라 가지고 이제 카이스트도 이제 컨택이 가능하게 돼가지고 아 카이스트에 그래 컨택이 이제 가능하게 됐어요? 원래는 그냥 입학하고 와라라는 그게 대다수였는데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컨택을 가능하게 줬다고 해서 그걸 누가 어떤 그래요? 그 카이스트 다니고 있는 선배님께서 아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것 그- 같아. 잘못. 원래 근데 컨택은 되는 거예요. 네, 애초에 근데 거기서 예. 그 입학 설명으로 그 입학처한테 설명 그 교수님한테 설명을 받고 소개하러 모셨다가 그래서 네. 입학처에서도 이제 교수님들도 받아주신다 해서 예. 그냥 혹시라도 카이스트에서 사전 컨택이 안 된다고 하니까 컨택이 안 하는 바보는 없겠죠? 난 그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안 된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컨택이 아니라 뭐 다른 식으로 어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결정권자는 교수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럼 아예 애초에 컨택을 뭐 진짜 뭐 하면은 무조건 입학을 못 하게끔 교칙을 확실하게 정하든가. 내 평생 대학원에서 컨택 못 하게 하는 거는 진짜 본 적이 없는데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다 해요. 그럼 자대에서 그 카이스트 한 애들 다 컨택해서 학부 인턴 하자면 걔네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보면은 그거 차별이지. 대학원 입학할 때 자대 차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다 해요. 본인이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카이스트 마찬가지고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물론 교수님한테 메일 딱 보내면 아 우리 학교는 사전 컨택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정규 프로세스를 다 거치고 나서 합격을 하면은 그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적인 답변을 주시겠죠. 그런 식의 컨택을 하면 안 되고 좀 더 창의적인 컨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학회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다든가 아니 뭐 수업 네, 같은 걸 첨강을 하면서 조금 뭐 안면을 튼다든가 뭐 좀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봤을 땐 원래 컨택은 다 됐었고요. 만약에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뭐 좀 사전 컨택을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좀 신기하긴 하고 원래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내가 봤을 땐 본인이 지금 좀 고민이 많네. 그 자기 지도 교수한테 좀 의리도 있고 좀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근데 뭐 나는 자기 커리어를 고민할 때 본인이 교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석사 갈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했다고요? 네, 그럼 뭐 본인이 거기에 뭐 의리 이런 게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본인이 그냥 무조건 다 뭐 자기가 석사 하기 전까지는 뭐 학부 인턴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내가 석사를 거기서 해야 되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면 교수님 연구실로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예. 난 나중에 내가 교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도했던 뭐 학부 연구생이나 석사 했던 애가 박사까지 해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좋지 나도. 근데 자기네들이 미국 가고 싶고 뭐 이렇게 뭐 딴 데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 어떻게 잡아요? 못 잡아요, 그거를. 교수가 무슨 힘으로 잡아?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예요. 그 권리를 애초에 버리지 마세요. 학점도 이렇게 높고 공부도 잘하고 연구에 대한 열정도 이렇게 있는데 왜 자꾸 애초에 갈 수 있는 옵션을 왜 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좀 이기적으로 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이라도 본인이 진짜 교수님한테 진짜 막 석사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신뢰의 문제에서 좀 타격이 있겠지만 뭐 저는 일단 지원하고 붙고 나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같은 얘기 반복하네요. 좀 도움이 됐어요? 조금은? 네, 그래도 이제 어떤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될지는 그래도 약간 감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음, 그래요. 뭐 일단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뭐 삶이 그렇게 꼭 연구만 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좋은 데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찾아가는 여정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머릿속에 내가 지금 좀 더 좋은 학교를 가야지 내가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커리어 발판이 될 수 있고 나중에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나라에 또 돌아왔을 때 교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무슨 게임 RPG 하듯이 레벨업 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시고요. 그렇지만 막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것들을 너무 막 등한시하지는 마세요. 이게 뭐 본인이 더 높이 갈 수 있는 거를 뭐 아무도 강조하지 않았는데 괜히 미안해서 그걸 지원도 안 하고 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고민해서 본인이 원하는 커리어 하나하나씩 잘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